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한미 당국 간의 비공식 환율 협의 소식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외환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볼 국내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외환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25원 이상 움직이는 등 큰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5월 초 환율 움직임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다행스럽게 사실은 5월 월화, 지난주 월화였죠. 사실은 장기 연휴를 지나면서 시장 변동성에서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좀 남의 일 얘기처럼 느껴졌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대만 달러가 그러니까 4월 30일 날부터 시작해서 급격한 강세 흐름,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거죠. 사실은 그때 흐름과 맞춰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강세를 그 당시 그 원화 시장에서는, 장외 시장에서는 보였다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아주 큰 그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전반적인 환율 강세 흐름이 우리만의 이슈만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4월 30일 이후에 지금 소위 그 환율 흐름은 대만 달러에 의해서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차트를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왔는데 4월 30일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대만 달러가 좀 더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그러니까 대만 중앙은행이 개입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한국 원화도 유사하게 움직이는, 저게 이제 적어도 오늘 점심때까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환율 흐름은 지금 당장은 대만 달러의 프락시 헤지라고 하죠. 그것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만의 미국의 채권,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을 대만의 GDP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몇 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수출이 너무 잘 돼서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대만이 미국의 채권을 그러니까 대만 GDP의 거의 2배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 GDP의 절반 수준입니다. 연간 한 8천억 달러고 우리나라가 1.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 안에서 실물 경제를 통해서 환을 해지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프락시 해지, 우리나라 원화가 유사하게 움직이니 우리 원화로 대신 해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대만 달러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대만 달러의 흐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흐름도 대만 달러의 흐름과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화의 개별 이슈가 아니라 대만 달러와 연동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화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환율 같은 통화 정책 문제를 협의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 또 미국의 베선트 장관은요, 지금 대외적으로는요, 강달러 정책이 온전하다, 그리고 그대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달러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비밀리에 좀 동맹국들에게 환율 절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관련한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관리 가능한 달러 약세가 목표다. 정말 딱 납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작년 여름부터 했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세, 약달러, 낮은 세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달러는 원래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고, 우리가 또 사실은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티브 미란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이죠. 이분이 작년 11월에 냈었던 문제의 그런 그 자료, 세계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는 데에 대한 안내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선관세 인상 후 달러 약세 유도,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선관세 인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던 겁니다. 4월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급
급격히 발표를 하면서 예상 밖으로 달러가 강력하게 약세를 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등을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물러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급등에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가 지금 전반에 나서면서 다시 약달러는 수면 아래로 숨겨놓고 강달러 기조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자산이, 외국인들이 보유한 미국 자산을 마구 내다 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안에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약달러 정책을 현재의 협상 테이블에서 뺐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달러 약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한국 정부는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한다라는 목표로 미국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원화 절상 요구가 포함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 대표님은 보시는지, 이 줄라이 패키지 관련해서 환율 어떻게 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관세 인상보다는 달러 약세가 모든 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쉬운 카드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또 사실은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수건인 감세안을 연장시키는 것, 현재 예산안과 맞물려서 이것이 7월 초에 의회 그러한 예산안 통과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에 하나 달러 약세가 좀 심화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위로 튀어오르면 현재 예산안의 그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의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무리하게 현재 한국, 일본, 대만을 상대로 통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7월 달 의회 예산안 진행되는 동안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없어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환율 변동성은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데요. 환율 관련해서 지금 이런 원화 강세 현상이 과연 국내 기업들에게 득일지 실일지 좀 궁금하고, 또 외국인의 수급 현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GDP에서 G20 중에서 G20 중에서 그 소위 그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40%가 넘고, 그러니까 독일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의 환율 약세가 사실은 수출을 할 때는 도움을 주니까 통화 약세가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이 최근 한 3년 정도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그런 환율 약세, 원래는 우리나라가 1,100원대 내에서 달러당 움직이다가 이것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1,200원대, 1,300원대, 지금은 1,400원대에서 한때는 1,500원대 넘나까지 걱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더 낮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거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역전이 상당 기간 오래됐고 그 폭도 넓어지다 보니까,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훨씬 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걸 얼뜻 생각해 보면은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면 당연히 강제로라도 우리 원화를 강세로 바꾸어주면은 외국인들이 수급상 들어올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다. 왜 그러냐면 과거 경험상 코스피가 장기간 랠리를 펼쳤을 때는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통화 강세 때문에 랠리를 펼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당시에 경기가 좋고 수출도 잘 되고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 강세가 나타났고,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일시적인 통화 강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수급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고, 긴 호흡에서는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그에 따른 통화 강세가 나타나야만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길게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환율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